네, 오늘은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핵심 인재의 양성, 현재와 그 너머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실 경인교육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근무하는 이재호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교수님께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공교육 과정에서 뭐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앞으로 코딩도 이제 필수 과목처럼 이렇게 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자, 교수님 생각이 궁금해요. 네, 당연합니다. 물론이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고, 그 다음에 AI가 주도하는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대의 핵심 역량 교육으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코딩 교육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서 주도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것은 코딩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합의된 일치된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네. 그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는 코딩이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역량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네. 80년대, 90년대 네. 이때 자동차 정비소를 간다. 그러면 그 자동차 정비소의 그 환경과 지금 자동차 정비소의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사람 중심의 자동차 정비를 시행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전자장치 중심의 자동차 정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뒤에 만약에 그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은 그건 완전히 코딩 중심의 자동차 정비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네. 식당에서. 옛날에는 식당 예약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그 수기로 다 적었었죠. 맞아요, 일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수기로.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는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모두 코딩을 해야 하는,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화이트 칼라. 예를 네. 들면 뭐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직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도 들어가요. 그럼요. 이미 미국의 대형 로펌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들을 예를 들면은 변호사들은 이제 현장에서 변론을 주로 하시는 분들과 네네.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그 판례를 분석하시는 분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판례 분석은 AI를 통해서 한다. 그게 더 훨씬 낫다. 그래서 대형 로펌에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변호사분들은 AI를 잘 쓰는 방법, 그걸 익히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10년, 20년 된다. 그러면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코딩을 해서 AI에게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시킬 수 있는가를 그러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 이건 필수 과목 교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래 사회에 오면서 우리는 코딩을 쓸 수밖에 없고 이제 써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이제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코딩을 하면은 뭐 네. 절차적 사고력 그리고 네. 문제 해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딩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코딩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유사한데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코딩 교육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는 역량 중에 대표적인 게 절차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래 사회에서 절차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력부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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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올 때도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고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이제 사회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고 그건 꼭 시행해야 한다. 근데 코딩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딩 합시다 하면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예약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면은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가 문제죠. 그렇죠. 그럼 그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현을 하는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코딩이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절차적 사고는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코딩은 모든 것이 다 절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차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 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순차적인 거예요. 저도 순서 이거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순차적과 절차적을 굉장히 혼동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절차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순차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차적 사고는 순서를 중시하는 사고예요. 근데 절차적 사고는 순서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결합해서 생각하는 사고예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상상하죠. 네네네.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정확하게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네네. 중요한 게 순차, 순서를 지켜야 네. 되고 두 번째가 조건, 선택.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그 상황을 봐서 yes 또는 no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조건.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반복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오류가 났어요. 그럼 네. 계속해서 취소하고 또 다시 대화하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순차,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구조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고 방식을 절차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세상은 스마트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를 이제 절차적으로 사고함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정확하시네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교수님 이제 뭐 보통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들 뭐 엔트리라든지 막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코딩 교육을 위해서 뭐 이제 쓰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나 뭐 아이들 이제 컴퓨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교육 방법, 뭐 수단 이런 우수 사례 등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엔트리 플랫폼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할 때 엔트리 플랫폼이 이제 우리 초,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으로는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엔트리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은 2013년에 시작했는데 블록 코딩. 블록. 혹시 사회자님 옛날에 레고 블록 같은 거 써보셨어요? 저 많이 갖고 놀았죠. 그러셨죠. 예.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쌓으면 코딩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러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코딩을 실습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특별하게 막 어렵지 않게 뭐 텍스트 언어를 써서 네. 명령어를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보고 자신이 보는 블록을 이렇게 갖다 끌어서 조합하면 되는 그런 이제 실습 그 도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레고 블록을 써보셨다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막 조립하면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블록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 설계도에 있는 모양을 보고 이제 그렇죠. 맞춰서. 네. 설계도에 있는 모양이라는 게 바로 절차적으로 사고한 내용을 순서대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조립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절차적 사고의 산물이에요.
코딩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 레고 블록을 이용했을 때 그 조립 순서도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내서 그것을 실제 실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와요. 도구는 쉽죠. 이제 네. 블록으로 갖다 끼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다음에 그 역량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엔트리가 2020년 그 작년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서 인공지능 그 훈련 도구를 또 추가했어요.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코딩과 인공지능 블록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블록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대학원 지도 학생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본인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실습한 걸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데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네. 그러한 코딩을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실제 네. 썼는지 안 썼는지죠? 실제 지금 우리 이제 뭐 식당이건 어디 가건 네.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인식하는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그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간단해요. 인공지능 블록에 인공지능 안에 네. 인공지능 블록인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친구한테 마스크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사진을 계속 입력해서 쓴 사람이 오면 통과. 이 사람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마스크 안 썼어요라고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람이 딱 왔을 때 사진을 딱 보고 마스크 썼네 안 썼네를 확인하고 판단해주는. 근데 이제 그거는 코딩한 거죠. 소프트웨어 네. 코딩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그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가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죠. 일단 있죠. 기본적으로 네. 마스크를 예, 써야 되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또. 차단기 같은 걸 둬서 네. 물론 이제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지만 네네. 차단기를 딱 써서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네. 오면 마스크 잘 썼네요 하고 차단기를 탁 열어주고 하는 것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코딩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주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엔트리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BS 방송국에서 네. 이솝이라고 하는 이솝이라고 네. 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포 키즈, 뭐 티처블 머신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 기술을 위해서 이제 코딩 이제 관련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되게 좋은 것들이 되게 이제 생기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온 나라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네. 자, 그러면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학생들을 좀 교육하고 지원하면 좋을까요? 교육의 목표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는 자녀 또는 제자들의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사고력?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력은 있잖아요. 선사 시대부터 우리 지금 현재 AI 네. 시대인 현재 그리고 포스트 AI 시대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제대로 생각하고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코딩 교육이다. 그게 코딩 교육. 그렇죠. 코딩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스마트한 사고력에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절차적 사고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샘플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문제를 찾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거. 네.
찾았어요. 스스로. 네. 학생 스스로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이 결정타인데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아마 우리 주변에 글 쓰라고 그러면은 네. 머리가 하얘진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은 하나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좀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좀 역량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니? 그걸 찾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찾았어요. 숨어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신호등 있잖아요. 네, 신호등 있죠. 신호등도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니까. 아, 그쵸, 그럼 그쵸. 그 학생이 만약에 신호등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그 신호등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표현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른 거예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거는 아까는 일반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문제이니까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쉬운 코딩 언어, 블록 코딩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찾기, 네. 생각하기, 표현하기. 예. 결정타는 표현하기. 결국에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생각합니다.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인재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미래 인재 또는 뭐 그냥 단순히 디지털 인재라고만 정의하기보다는 미래형 디지털 인재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오늘 이제 코딩을 주제로 이제 대담을 나눴잖아요. 네. 근데 코딩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 다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하는 게 모두 다 코딩 전문가를 만들려고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모두 다 수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미래 사회를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딩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코딩을 이해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디지털 신기술은 계속해서 출현할 것입니다. 더 발전해서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코딩을 이해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 창의적으로 해결한 그 해결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코딩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창조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그 창조적인 산출이 인류 사회에 이롭게 공헌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이런 인재들이 미래형 디지털 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사회를 그리고 이제 코딩이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경인교육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